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시간이 7시 10분 됐네요. 저는 항상 이 시간이면 출근을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자동차 부품업을 종사한 지는 15년쯤 된 것 같아요. 32살에 이 자동차 제조업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같은 업종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올해 들어오면서 저희뿐만이 아니고 일단 제조업 하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나 제가 32살에 이 자동차 제조업에 일을 시작해서 15년 지났다니까 제가 지금 40대 중반이 넘었는데, 주변에 40대 중반이 넘은 또는 40대 초반, 40대 후반, 제 또래를 기준으로 해서 한 5년에서 한 8년 앞뒤로는 굉장히 다 힘든 것 같아요. 2015년부터 제가 책을 꾸준히 읽었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고요.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께서 책을 한 권 권해주셨는데, 그 책이 저한테 굉장히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계기가 있다 보니까 책을 인터넷 문고에서 있죠. 교땡 문고라고. 책을 사면 푸시 알림이 이렇게 꾸준히 옵니다. 어떤 종류의 책을 읽고 매달 어느 정도를 읽고 있는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제가 인구 문제 그리고 경제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나이잖아요. 취업도 잘 안 되지만 지금은 또 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적은 임금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도 많고, 또 회사가 잘못돼서 밖으로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이 있고요. 사실 자동차 업종에 종사하는 저로서는 최근에 굉장히 실감을 많이 합니다. 저도 작년에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거기를 그만두고 2달 정도 놀았고, 올 1월 달에 입사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책을 읽으면서 이것저것 정리해놨던 숫자로 관련된 사항들, 경제 문제라든지 인구 문제는 통계적으로 보면 현재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을 할 수 있고, 미래에 돌아올 문제들에 대해서도 통계학적으로 분석해놓은 자료들을 취합을 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조금 있으면 저희 직원들이 출근하거든요. 많은 것은 말할 수 없지만 일단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현재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요. 기회가 되면 내일이든 아니면 며칠 후든 제가 정리했던 자료는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어떤 분의 책을 가지고 얘기를 하냐면요, 미래경제연구소 소장 최윤식 박사님 책을 제가 3권 정도 읽었고요. 해리 덴트의 책을 좀 읽었고, 클라우드 슈밥의 책을 좀 읽었고요. 경제학적 문제점들 보이는 것처럼 이쪽에 물론 집에도 있지만 제가 사무실에서 읽고 또 한번 발췌를 하기 위해서 좀 갖다 놓은 책들입니다. 인문학 책도 있고요, 자기계발 책도 있고, 또 심리학 책도 있네, 철학 책도 있고.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공유하고 싶어서 지금 이 방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8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최윤식 박사가 지적해 놓은 건데요. 첫 번째는 기존 산업의 성장의 한계입니다. 한부철강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상선 회사들, 또 배를 만드는
조선업. 관련된 업종이 철강이죠. 쇠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일단 심각하게 무너졌었습니다. 지금 조선업은 조금 살아난다고 하는데요. 글쎄 얼마나 오래 버텨둘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힘들 것 같아요. 네, 현재 이 상태로 우리가 지속된다면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자동차도 지금 빠르게 쇠퇴를 하고 있죠. 제가 지금 자동차 업종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5년째 종사를 하고 있는데 2006년에서 2010년까지는 제가 다녔던 회사가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제가 2014년에 첫 직장을, 물론 자동차 업종에 한해서 다녔던 곳을 10년 만에 퇴사를 했었는데, 그때 퇴사할 당시의 분위기가 구조조정이 막 일어나는 시기였거든요. 2013년, 14년, 2011년을 기점으로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많이 힘들어졌죠. 저는 현재 GM 코리아에 납품하는 협력업체에 다니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조선 철강 자동차는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죠. 예. 이 이제 기존 성장의 한계라는 게 여기서 나타나죠. 글로벌 업체 중에 프리미엄급은 아직도 승승장구를 하고 있습니다. 벤츠, BMW, 일본의 닛산, 도요타. 고급 브랜드들은 아직도 잘 하고 있죠. 저가 회사를 보면 중국에 있는 자동차들이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리 자동차는 제가 전에 다녔던 회사랑 거래를 좀 하려고 했는데, 결국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또 글로벌 업체의 기술력을 다 흡수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볼보까지 인수를 했으니까요. 중국이 엄청난 속도로 우리를 추월해오고 있고,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기존 성장의 한계입니다. 프리미엄급은 우리가 따라잡기가 원천 기술이 없기 때문에 힘들고, 저가 시장은 엄청나게 추격을 해오고 있죠. 중국에 있는 현대기아차는 이미 많이 쇠퇴를 하고 있고, 한국 기업들도 가서 손해를 많이 보고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많이 나왔고요. 두 번째는 종신고용의 붕괴입니다. 기존 산업이 성장의 한계를 부딪히면서 과거에는 55세, 60세 정년이 보장이 됐지만, 지금은 대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정년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우리가 퇴직할 때까지 책임져 주지 않고 있죠. 저도 지금 작년에는 최고 경영자를 했었지만 부도가 났고요. 현재는 공장의 책임자로 있는데, 언제까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죠. 주위에 저 또래들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유로 대여섯 살, 또 아래로도 마찬가지로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세대이긴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제가 인구 문제를 심각하게 봤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조기 퇴직을 많이 하죠. 네. 이게 두 번째 종신고용의 붕괴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저출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출산율이 1.0명 이하로 떨어졌죠. 0.98명이라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고요. 급격하게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결혼을 안 하니까, 늦게 하니까 아이를 낳는 시기가 늦춰지고요. 또 안 낳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결혼을 아예 안 하는 사람도, 포기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네 번째, 고령화입니다. 100세 시대 얘기를 한 5, 6년 전에 했었거든요. 많이. 지금은 다 120세로 바뀌었더라고요. 보험도 마찬가지고요. 많이 좋아졌죠. 의약품, 의술이 많이 좋아졌고, 또 건강을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들을 하죠. 근데 문제는 잘 늙고 여유로운 삶이 되어야 되는데 굉장히 빈곤한 상태의 고령화가 되니까 문제가 됩니다.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이 들어서도 부익부 빈익빈, 빈곤층과 고소득층이 굉장히 심하게 분류가 되고 있죠. 중산층은 많이 무너진 상태고요. 다섯 번째, 경제 성장률의 저하. 방금 말씀드렸던 기존 산업의 성장에 한계가 오면서 고용이 무너지고 저출산 고령화가 되면서 소비가 줄어들죠. 왜? 돈이 없으니까. 돈이 있으면 많이 쓰겠지만 돈이 없는 어떻게 많이 씁니까? 특히나 퇴직한 이후의 삶은 비용이 들어오는 수입 구조가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적게 쓸 수밖에 없죠. 이것도 인구 관련된 내용하고 또 포함되어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요. 여섯 번째, 부동산 버블의 붕괴. 고용도 나빠지고 돈도 없고 늙어가면 부동산이라도 처분을 해서 생계를 유지를 해야 되고요. 또 기존에 있는 구매력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큰 것들을 사야 되는, 집은 고가품이죠. 네. 심지어 자동차도 요즘은 뭐 3년 5년 있다가 새 차로 다시 교환하고 사고 했지만 어려워졌죠. 언제 퇴출당할지 모르는데 그 할부를 내면서 차를 또 사겠습니까? 투기 목적으로 샜던 부동산이 많이 힘들어졌죠. 정부 규제가 굉장히 강해지면서 부동산 가격은 정상화로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막대한 부채 증가. 신용 창출을 통해서 우리가 소비가 많이 진작이 됐죠. 정부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많이 해줬고요. 지금 아니면 집을 못 산다. 주식은 자꾸 올라가니까 뭐 3,000포인트까지 간다는 얘기도 나왔었죠. 투자를 해라. 규제를 많이 완화했었죠. 그 전 정부에서. 하지만 그게 풍선 효과일 뿐이었습니다. 부채를 통해서 경기 활성화만 시켰지 그 부채를 갚기 위한 사회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더 나빠진 상황이니까요. 세계 경제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말했던 기존 산업의 성장에 한계에 부딪힌 걸 공적 자금을 투입해가지고 목숨 연장만 해놓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젖또래들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피부로 와닿고 있죠. 여덟 번째, 정부의 잘못된 정책 또는 뒤늦은 정책. 정권 창출, 정권 유지를 위해서 많이 선심성 공약을 남발했고 그 공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금리를 낮추고 부채를 늘리고 경기 부양시키기 위해서 공적 자금도 많이 투입하고 정권 유지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물론 목적 자체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또 국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또 이익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권이 과거부터 많이 이어져 온 게 마찬가지죠. 왜? 차기 정권도 창출을 해야 되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 8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아주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 기존 산업의 성장의 한계. 두 번째, 종신고용의 붕괴. 세 번째, 저출산. 네 번째, 고령화. 다섯 번째, 경제 성장률의 저하. 여섯 번째, 부동산 버블의 붕괴. 일곱 번째, 막대한 부채의 증가. 여덟 번째, 정부의 잘못된 정책 또는 뒤늦은 정책. 이 8가지 문제로 현재 우리나라는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우리가 처한 8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문제점 이면에 나타나는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 특히 인구 문제 관련된 얘기를 제가 좀 하고 싶은데요.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